2009년 서울 양천구에서 미모의 재력까지 갖춘 40대 김여인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겐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 문제아인 거예요. 학교에서 허건날 패싸움하고 경찰서를 들락달락. 그러다 보니 이 엄마 김여인이 매일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 다친 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팼네. 피해자 학부모들이 난리치는 그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피해자 아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였던 정씨.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희 애는 괜찮습니다. 사내 아이들끼리 힘자랑한다고 그런 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어딨겠습니까? 어휴 이놈의 자식. 저희 애도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갈 테니까 다들 살펴가세요. 다른 피해자 엄마들은 김여인 아들 탓이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이 정씨가 나타나서 네 잘못 내 잘못이 어딨냐, 저희 아들도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더 이상 다른 피해자 엄마들이 화를 못 내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정씨가 김여인을 도와준 것 같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이 아들놈의 새끼가 또 친구를 팼네. 그런데 그 팬 친구 중에 또 정씨 아들이 있네. 똑같아요. 피해자 다른 엄마들은 김여인한테 소리 지르고 우리 귀한 아들 얼굴 어떻게 할 거냐 난리통인 이때 또 정씨가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 아들보다 김여인 아들을 막 챙기는 거예요. 아유 이걸 어떡하냐. 들어보니까 맞은 우리 아들과 얘네들이 너한테 먼저 시비 턴 거라고 하더만. 우리 아들 때문에 너도 다친 거 아니야? 아유, 아저씨가 대신 미안하다. 알겠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또 난리치던 학부모들 잠잠해진 거예요. 이게 김여인과 정씨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문제 아이들을 둔 덕에 경찰서에서 싹튼 로맨스. 남편과 사별한 후에 10년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김여인의 가슴이 오랜만에 불타올랐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던 이혼남 정씨는 말해 뭐합니까? 재력에 얼굴까지 이쁜 여자가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데 완전 베리베리 땡큐죠. 그렇게 경찰서에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12월에 결실을 맺어 바로 다음 달인 2010년 초 동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의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랑 매일 학교에서 싸우던 앤데 걔네 아빠랑 우리 엄마랑 사귀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얘랑 나랑 형제가 되게 생겼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림을 합치니까 4명이 같이 살게 되잖아요. 이제 연애를 시작한 김여인과 정씨 둘만 있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뭉치 아들 2명을 기숙사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둘만 남은 상황.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씨가 가정폭력을. 당시 이 아내 김여인이 더 능력이 있었어요. 돈도 더 잘 벌고. 사실상 정씨가 용돈을 받아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했던 걸까? 약간 조금이라도 삔또가 상하면 야, 너 돈 좀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김여인을 때리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의 동거는 2011년 11월 정씨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끝이 납니다. 1년 6개월 깜빵 간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두 사람. 홀로 남은 김여인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성과 동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날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했던 정씨를 못 잊겠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씨를 면해갑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니
또 애틋해진 걸까요? 결국 2012년 정 씨가 만기 출소를 하면서 모든 걸 용서하겠다며 김여인과 정 씨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여자한테 상습적인 폭력을 쓰는 남자는요, 정신치료를 받거나 본인 자체가 이걸 이겨내려는 의지가 없는 이상 고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잘 하겠다며 다시 만났는데 얼마 안 가 이 정씨가 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한 게 없어. 퍽 하면 주먹질하고 발기질하고 거기다가 더 가지가지합니다. 여자질까지 하고 다녀요. 바람 피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 피는 그 내연녀한테 비싼 거 선물해주면서 기는 살고 싶어. 그래서 아내 김여인이 가지고 있는 비싼 가방이라든지 물건을 몰래 훔쳐다가 내연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느 한날은 샤넬 백을 딱 내연녀 앞에 내놓네. 어머 오빠, 이거 그 비싼 샤넬 백 아니야? 근데 이거 누가 쓰던 거 같은데? 아, 이거 와이프 건데 나하고 같이 가서 고른 거야. 이거 와이프가 딱 한 번 슈퍼 갈 때 맸던 거야. 이거 새 거나 다름없어. 아, 그래? 그럼 뭐 내가 매지 뭐. 고마워 오빠. 이 맛에 자꾸 김여인 물건 갖다 바치고 바람 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김여인을 매일같이 때리고 밖에 나가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고,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요. 이 김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김여인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김여인의 가족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한 남자가 우리 딸, 우리 언니를 때린다고 하니까 언니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 둘이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살아. 얼굴은 이게 뭐며 몸이 다 멍투성이잖아. 그런데 이 김여인 절대 못 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도대체 왜 뭐 하나 아쉬운 것 없는 그녀가 폭력에 바람까지 피우는 정씨와 헤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또 시비를 트는 거예요. 집 참 좋다. 넌 돈 많아서 좋겠다. 너 지금 한심한 놈이 술이나 처먹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뺨 때리고 주먹질하고. 그런데 이때 이 김여인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당신 속 시원해질 때까지 때려. 자, 때려. 그러고 그냥 맞는 거예요. 발로 차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해도 그냥 맞고 있어. 설마 이 끔찍한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정씨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치욕스러운 생활을 견디고 있는 걸까? 그런데 며칠 후부터 갑자기 이 김여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 김여인이 정씨의 빠진 머리카락 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머 자기야, 머리카락 빠졌다. 자기 몸에서 나온 건 다 나한테 소중해. 그리고 정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화장실을 갔다 온다 하니 이 김여인은 무언가를 챙겨줍니다. 자기 여기다가 자기 소변 담아서 줘. 나 자기 소변도 항상 가지고 다닐래. 그래서 정씨가 소변을 담아서 줘요 또. 이 김여인 무슨 생각인 걸까요? 사건은 2013년 8월 18일 오전 7시 20분에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둘이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미 폭력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김여인이 터진 겁니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신발장 서랍 안에서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정씨한테 달라든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정씨 머리를 망치로 7차례 정도 내려쳤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정씨. 와 이거 뭐 미친년 아니야? 진짜 너랑은 끝이다. 그 집을 도망 나와서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형사님 저 미친 여자를 고발할게요. 그런데 이 김여인 역시 웃기고 있네. 형사님 제가 이 사람을 고발할게요. 둘이 서로 고발하겠다고. 도대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경찰은 우선 한 명 한 명 잡고 이 사건의 정황을 들어보게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선 이 정씨 말로는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둘이 만나 동거했잖아요. 그러다가 때려가지고 정씨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이 김여인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씨가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욕실에서 소름 끼치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자다 놀란 겁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귀신이야 뭐야? 그런데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야 될 김여인이 없어. 뭐지?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쪽으로 가봤더니 김여인이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욕조에 앉아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 마냥.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여인 앞에 놓여있는 건 주사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 김여인이 마약 중독자였던 겁니다. 이 김여인이 맨 처음부터 마약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정씨가 깜빵에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남자를 잠깐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히로뽕하는 마약쟁이였던 겁니다. 그 남자와 잠깐 같이 동거 생활하던 그때 그 남자랑 히로뽕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정씨가 깜빵에 있을 때 김여인이 그 히로뽕하는 남자와 같이 살면서 정씨를 면회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씨는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야, 너 지금 설마 약했냐? 그런데 했대. 거기다가 다른 남자랑 또 살고 있대. 그러니까 그때 김여인한테 배신감을 느꼈던 정씨가 깜빵에서 이 사실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여인 2012년 10월 징역 10월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깜빵에서 신고. 그런데도 출소하고 나서 둘이 다시 사귄 거예요. 둘이 다시 같이 사는 그 동안에도 사실 이 김여인 마약 못 끊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씨가 김여인의 마약 그 투약을 도왔어요. 만약에 이 김여인이 마약 수사망을 못 피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네? 그러면 이때 이 정씨가 자기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예 언제 어디서 그런 조사를 할지 모르니까 항시 김여인은 정씨의 소변에 머리카락에 여러 가지를 다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사랑을 가장한 은밀한 거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을 많이 하면 환각을 보고 제정신을 잃어가잖아요. 거기다 어찌 보면 이 정씨 김여인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때리는 거예요. 야, 신고해봐. 내가 너 때린다고 신고해보라고. 마약쟁이라서 맞았다고 신고해보라고. 그럼 그때마다 이 김여인은 내가 맞는 것보다 난 마약이 더 중요하거든. 동거 생활 동안 계속 마약을 투여해 왔으니 얼마나 더 중독이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야, 나 괜찮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때리고 싶어? 나 때려. 괜찮아. 발로 차고 싶어? 나 차. 괜찮아. 나 마약만 할 수 있게 도와줘. 그래서 안 헤어지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정씨 개집질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바람. 내연녀한테 김여인 샤넬 가방을 선물했잖아요. 그 내연녀가 그 가방을 메고 딱 나가려고 그 가방 안에 자기 지갑과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가방 안에 뭐가 있어. 이거 뭐야? 그 가방 안에서 마약 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이 김여인이 그 가방 안에 마약을 넣어놓고 조금씩 빼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정씨가 그 가방을 내연녀한테 줬던 거예요. 이 작은 실수가 가지고 온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김여인이 마약하려고 그 가방을 막 찾는데 가방이 없어. 그 가방 안에 내 마약이 있는데 내 가방 어디 갔어? 내 마약! 여기 있던 내 검은색 가방 이거 어디 갔어? 내 검은색 가방 어디 갔냐고. 그 가방 내연녀 줬는데. 마약 금단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 금단 현상을 견디다 못한 김여인은 자신을 상처내는 것은 물론 마약 내놓으라고 망치 들고
정씨 머리를 7차례나 갖다 내리쳤던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정씨는 폭력죄, 김여인은 마약 투약 및 살인 미수죄로 구속이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정씨는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참, 남자는 폭력에, 여자는 마약에, 경찰서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경찰서에서 끝이 난 건데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양천구에서 일어난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